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 중단,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물론이고요.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공방을 치열하게 이어가고 있죠. 자, 이 가운데 오늘 여당이 기존의 입장에서 좀 진전된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꽉 막혔던 협상의 물꼬가 트이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네, 자, 오늘로요,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한 지 사흘째. 자, 야당에서는요, 소통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용산으로 간 이유가 없어졌다. 언론에 대한 조치 역시 과도하다. 이런 비판을 계속 내고 있어요. 대변인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온 도어 스태핑이 중단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소통을 강조해 오신 것도 맞고, 그런데 저는 소통은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BC 보도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충돌 지점이 있었고, 네. 그러면서 공정한 보도 또는 언론의 취재 윤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분들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이 도어 스태핑이 중단이 됐는데요. 일단 앞으로 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소통 이것을 위해서 도어 스태핑이 조속히 다시 재개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재개되기를 희망하신다. 자, 윤 대통령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요,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 게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이게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조속히 재개를 이제 원하신다 말씀하셨으니까 재개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돼야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매일 이렇게 진행되는 방식인데, 네네. 횟수라든지 그리고 소통이라고 하는 본래 목적 그리고 자유로운 소통이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범위 내에서 네. 필요한 정도의 어느 정도 형식은 갖추고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진행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번 기회에 네네. 대통령실에서 검토를 해서 소통은 이어나가되 그 소통이 국민들에게 의미 있고 그리고 의미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조금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수정 보완해서 조율을 거쳐서 빨리 재개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상대당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국회 다수당을 이제 점하고 있는 민주당 관련 얘기도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최근에 이 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 그런데 이제 민간 사업자 남욱 변호사가 최근 재판에서 이 대표를 좀 겨냥하는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사 때 했던 진술을 번복한 것도 있고 또 이제 내놓지 않았던 얘기를 이제 꺼내는 것도 있고. 자, 이게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재판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테니까. 네네. 남욱 변호사가 이제 왜 이렇게 좀 1년 전과 지금이 바뀌었다고 보시는지 또 신빙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답변을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의 진술들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간에는 오히려 진실을 덮으려고 하거나 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로 진술이 이루어졌다면 네. 이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본인 스스로 혼자 진실을 덮기에는 이제는 벅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서 덮으려고 했던 진실들을 하나씩 꺼집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저는 지금 뭐 이렇게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가 아니라 네. 이재명 대표나 남욱 변호사의 관계, 다른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그 이후에 수사가 진전되고 그리고 사실관계들이 밝혀지는 것에 비추어 보면 네. 남욱 변호사도 이제 나 혼자서 진실을 묻고 덮고 가는 건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생각한 네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은 감추려고 하다가 이제야 진실을 네. 이제 폭로하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나온 남욱 변호사의 핵심 증언이 본인이 직접 이제 결정하거나 집행하거나 한 게 아니라 김만배 씨에게 전해 들은 내용 이렇게 들었다 저렇게 들었다 하는 이제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되게 어렵다. 이게 이제 민주당 일각이나 또 일부 법조인들의 주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국민들이 지금 들으시면 전문 증거가 뭔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네. 매우 법 이론적이고 형사소송법적인 이야기인데 네. 국민들은 그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있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그동안 진실을 말하지 않던 남욱 변호사 입에서 이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것이 진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재판 과정에서 전문 증거라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것이냐 아니냐에 집중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꾸 그런 소송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진술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기술적인 그런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기술적인 변명이다. 자, 이재명 대표는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발언은 지금 좀 삼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기 극복에 써야 할 국가 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해 안타깝다. 이런 이제 표현이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방해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또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 경제를 챙기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듣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전문 증거라서 증거 능력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민주당 대변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재명 대표의 관련된 형사 사건에 대해서 네. 이건 이렇고 뭐 거기는 CCTV가 이렇고 네. 계속해서 마치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변론을 하듯이 논평을 통해서 쏟아내거나 아니면 방송에서 계속 패널로 나가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말하면서 뒤에서 뒷짐지고 있지만 결국은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나서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리고 지금 예산 전국이나 모든 전국에 있어서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이슈와 관련된 여러 움직임들이 있는데 네. 말로는 민생이고 뭐 지금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과연 집중이 실제로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 자, 이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요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와 정적 사냥을 중단하라 이런 입장을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과 당직자들이 방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내의 상황을 보면 또 이런 보도들이 많아요. 비이재명계의 불만과 함께 이낙연 전 대표의 이제 복귀론도 좀 흘러나오고. 이 또 정당 내에 계시니까요. 여당, 야당 다 이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네. 이 민주당 내부 상황은 좀 어떻게 감지하고 계세요? 민주당에서 지금은 뭐 그런 불만들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지는 않고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단일 대오로 움직여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네. 뭐 유동규 뭐 이렇게 남욱 변호사 같은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김용, 정진상,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실제로 구속되거나 기소가 되면서 네. 그리고 그 구속영장이나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수십 차례 또는 수차례 이렇게 계속 거명이 되면서 아마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고 곧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수사가 될 거라고 하는 것들을 야당 의원들도 감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뽑아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겉으로는 단일 대오로 뭉쳐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의 속내는 매우 복잡하리라고 생각하고 네.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게 보도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산 전국이라 내년도 예산은 네. 법정 처리 시한 보니까 9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 민주당 쪽에서는 주거안정 등 복지 예산의 회복이 필요하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혈세 낭비성 예산을 줄여서 그 돈을 민생 예산에 쓰도록 하자.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대변인도 맡고 계시지만 의원님께서 예결특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가요? 뭐 오늘 또 예결소위가 열렸습니다만은 뭐 여러 우려와는 달리 예결위에서의 소위 진행은 지금 나름대로 원만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다만 아직 상임위에서 다 예결안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측면은 있지만 잘 진행되리라고 보여지고요. 야당이 주장하는 부분들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하려고 예결위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만 또 야당의 국민의힘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냥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거나 국정 과제니까 이것은 반대한다라든지 네. 그동안 검수완박에 대해서 계속 지금 시행령
통치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제기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경찰국이나 법무부 예산에 대해서는 그냥 뭐 무작정 몇 %씩 뭐 몇십 %씩 깎아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예산 심사에 대해서는 그런 정치적인 쟁점들은 좀 덮어두고 민생과 그리고 국가 이 정부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앞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서로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지금 말씀하신 뭐 법무부 또 행안부 이런 예산은 조금 차치하더라도요. 윤석열 정부가 좀 중요하게 발표한 지 시간이 좀 흐른 게 세제 개편안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민주당 쪽하고는 좀 많이 이 노선과 입장이 다릅니다. 네네. 그 금융투자 소득세 문제도 있고 사실은 또 종부세가 축소되느냐 마느냐도 중요한 문제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도입 유예 여부를 두고 정부 야당사 의견이 좀 평행선인 것 같아요. 이 해결될까요? 저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민생의 문제고 또 종부세는 뭐 야당에서도 대선 시절에 같이 이제 공약에 참여했던 부분이고요. 금투세 관련해서도 이제 야당이 다행히 입장을 전향적으로 선회를 해서 금투세 유예에 대해서는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독권이 걸려 있는데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정부에서 0.23%에서 0.2%까지 낮추는 안을 이미 발표했는데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증권세를 인하해야 된다라든지 다른 조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세 특위에서 조세 소위에서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충분히 접점을 찾아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요 이런 언급을 했더군요. 국익 앞에는 여야가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자, 국회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고 국민의힘은 또 의총을 통해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로 당론을 또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의총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들은 예산안 처리하고 그리고 수사 결과를 보면서 국정조사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사실 국정조사에 문을 닫아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조영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또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 회동에서 그래도 우리가 빨리 뭔가를 진전을 이루어내고 진실 발견과 재발방지 대책을 원하는 국민들의 그런 욕구도 우리가 충족시켜야 되고 또 예산안이라고 하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큰 뜻에 어쨌든 공감을 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라고 하는 전제를 떼고 예산안이 처리되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예산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정 시간 안에 처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 조영 대표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의총에서는 사실은 협상 권한에 대해서는 조영 원내대표에게 이름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의총에서 그러한 협상 결과를 존중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공을 야당으로 이제 넘기신 거예요. 그럼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아마 오늘 지금 대표당 지도부에서 여야가 이제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을 마무리하는 것인데 국정조사의 전제가 예산안을 끝내고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사 과정에서 뭐 다른 쟁점들이 있어서 법정 시한을 설령 못 지킨다 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예산안은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정조사위가 나왔으니까요. 이태원 참사 관련인데 어제 처음으로 유가족들의 기자회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6가지 요구 조건 중에 이제 제일 또 첫 번째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후속 조치 약속 이런 대목이 있어서 자 이제 여당 소속 의원이시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좀 공식적인 사과 메시지 나올 걸로 보십니까? 뭐 국가적 이런 참사 앞에서 뭐 대통령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참사의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사과를 했지만 뭐 그 형식이 문제가 되고 그 형식이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사과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후속 조치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나 정부로서는 당연한 것이고 재발 방지나 후속 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일단 법적인 책임, 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전향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그 이후에 어떤 법적 조치나 다른 후속 조치들은
뭐 차질 없이 해 나가리라고 보여지고 네. 그리고 나서 뭐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또 대통령실에서도 재발 방지 대책 정말 이런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네. 늘 정치적인 논쟁 정쟁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국조를 하든 뭘 하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좀 진짜 함께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국정조사 등 정치 현안 관련해서 지난주에는 이제 민주당 입장을 들었었고요. 이어서 오늘 국민의힘 입장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